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Let's go. I'm about to go off like a weapon. Fuel to the top, got a filled up engine. In my thoughts, obsession. I will not stop, no, I'm never second guessing. I got a God complex. Haters love to hate, but I never feel pressed. Got a lot on my plate, but I never get stressed. I'll take all the pressure like I'm acing this test. 자, 먼저 여론조사 하나 소개를 하고 가겠습니다. 오늘 그 갤럽 여론조사가 나오는 날이죠. 그래서 한미정상회담, 이제 어제도 여론조사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제는 이제 한미정상회담 결과가 이제 충분히 반영된 뭐 그런 여론조사 결과는 아니고, 이제 오늘 나오는 갤럽 여론조사부터가 한미 정상회담에 이제 성과가 반영된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될 것이다. 어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뭐 아니나 다를까, 대통령 지지율이 다시 상승 궤도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59%, 60%, 50% 중반대까지 떨어졌는데, 지금 59%로 다시 60%를 앞두고 있는 그런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44%, 국민의힘은 23%. 그래서 지난주보다 3%가 반등을 하면서 뭐 상승세로 접어들었어요. 그래서 2주 연속 지금 하락을 하다가, 지금 부정평가는 5%가 하락을 했고, 지금 긍정평가는 3%가 상승을 해서 59%가 잘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외교가 이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로 외교가 21%고,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 역시 외교가 12%. 이건 이제 배 아파서 그러는 것 같아요. 보수 유권자들이. 푸름선님, 민주당 이잼 없으면 오합지졸, 내란 진압도 당 민주화도 정권 교체도 없었는데, 진흙탕에서 연꽃 피운 이잼은 정조대왕 같은 운명이 비슷한 듯합니다. 그래도 태평성대 문화강국 만드신 정조대왕님, 이재명 대통령을 그 태조로 만들어야죠. 태조. 태조가 되셔야지. 다 진압을 하고, 내란을 진압을 하고, 이제 새로운 국가의 문을 여는, 개국, 개국 뭐라고 해야 돼요? 하여튼, 개국 왕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태종, 세종, 앞으로 뭐 이렇게 나와야죠.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가 또 그 문조를 우리가 뭐 높게 평가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거기도 이제 다른 나라라고 생각을 하고, 새롭게 개국을 한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조와 명조는 이제 다른 그 성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지지율은 44%로 지난주와 같았는데, 국민의힘이 이제 2%가 하락을 해서,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율, 대통령 지지율이 3%가 올랐는데 민주당 지지율은 안 올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유권자들이 대통령과 민주당을 구분해서 보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대통령 지지율이 3%가 올랐으면은 당연히 민주당 지지율도 뭐 3%까지는 아니어도 뭐 소폭이라도 상승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민주당 지지율은 그대로인데 대통령 지지율만 상승이 되고 있어. 이건 무슨 뜻이냐? 뭐 실제 그렇건 안 그렇건 간에 유권자들이 볼 때 정청래와 이재명과 정청래는 다르다라는 인식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팀이 아니라고 보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야, 유권자들이. 이재명과 정청래는 원팀이 아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잘해가지고 외교를 잘해가지고 지지율이 올라가는데 민주당 지지율은 안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건 다른 여론조사도 비슷하게 나와요, 지금. 그러니까 커플링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커플링이 돼야 되거든요. 집권 여당은 대통령 지지율을 따라가는 게 상식인 건데, 자, 지금 커플링이 안 되는 상태, 뭐 이른바 디커플링이라고 하죠. 디커플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건 현재 민주당이 이재명의 민주당이라고 인식하지 않는 태도가 생겼다라는 거야. 그게 다수는 아니지. 근데 이게 점점 강해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렇고요. 조국혁신당 지지율 2% 나왔습니다. 족국이 몸으로 울었다. 어린 왕자님, 짜왕님 블랙하우스 다음 부분 더 기대합니다. 짜왕님 응원합니다. 짜미님도 꼭 퍼나르세요. 그 블랙하우스는 제가 여러분들이 많이 퍼나르시라고 만든 영상이에요. 그래서 30분 안쪽으로 제가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김어준한테 세뇌당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재학습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저기 이거 보면 생각이 달라져요. 우리 지금 태한욱TV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그 문재인 좋아하시다가 김어준 좋아하시다가 블랙하우스 보시고 이제 깨어나신 분들 많아. 그 영화 이제 매트릭스에서 그 주인공이 막 깨어나잖아요. 예? 그 빨간 약 먹고 이제 파란 약 먹고 뭐 그런 거 있잖아. 영화 매트릭스는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빨간 약이야 그게. 빨간 약을 먹으면 이제 깨어나잖아요. 그 매트릭스에서 깨어나서 실제 세계로 돌아오게 되잖아. 예. 근데 이제 실제 세계로 돌아오면 괴롭지. 괴롭긴 하지만 인간답게 살려면은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블랙하우스는 그 빨간 약과 같은 거다 여러분. 예. 그걸 먹어야 깨어납니다. 예. 그 깨어나야 인간답게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저기 그 빨간 약을 많이 좀 퍼뜨려 주시기를 제가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게 정윤희 씨가 출연했던 80년대 영화죠, 그죠? 뻐꾸기 몸으로 울었다. 예? 그런 거 있어요.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여기 지금 제가 볼 때. 학창 시절에 몰래 들어가가지고 예? 다 그랬던 분들 아니야 여기 있는 분들이. 그 유명한 영화입니다. 그게 그리고 지금의 뭐 드라마로 보면은 그 넷플릭스 수준도 안 돼요. 거기서 뭐 이렇게 헐벗고 나오는 게. 근데 아무튼 정윤희 씨가 나오는 그 뻐꾸기 몸으로 울었다. 뭐 이런 영화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이제 족구기가 나와가지고 완전히 뭐 2주 동안 몸으로 울었어요. 몸부림을 쳤어. 그 몸부림을 친 결과가 뭐냐? 2%! 예? 2%예요 여러분. 족구기가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조국혁신당은 지지율이 다 안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 조국혁신당의 초짜 정치인들은 정치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몰라. 그러니까 더 설치고 다니는 거야. 그럼 망하지. 그래서 제가 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어차피 조국을 사면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은 빨리 해주는 게 낫다. 그래 빨리 해줘가지고 지방선거 때까지 족구기가 계속 몸부림을 치도록 이렇게 놔두면은 국민들이 다 알아요. 쟤 찐따구나. 예? 그걸 다 안다니까. 앵무새 몸으로 울었다입니까? 그 뻐꾸기는 뭐지? 뻐꾸기도 있었어. 예? 앵무새 몸으로 울었다예요? 그 이대근 씨하고 정윤희 씨 나오는 건? 뻐꾸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 앵무새였나? 뭐 그게 그거지. 아무튼 그냥 새인데. 그러니까 국민들이 조국은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서울대 양대 찐따 한동훈이하고 조국하고 제가 볼 때는 한동훈이 그나마 조금 더 머리가 나아요. 그 지경이야. 그래서 빨리 풀어놓는 게 민주당의 부담을 부담을 더는 결과로 이어질 거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님도 그런 어떤 그 정무적 판단 하신 것 같아. 괜히 시끄럽게 해봐야 머리만 아프고 그냥 빨리 풀어놔라. 그래갖고 저 혼자 돌아다니면서 망하게.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지금 어렵게 이제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의 하락세는 이제 방어를 했어요.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를 딱 휘어잡아가지고 칭찬으로 트럼프를 춤추게 했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뭐 이런 예전에 책도 있었는데 칭찬으로 이제 트럼프까지 춤추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지율을 끌어올렸어요. 근데 끌어올리면 뭐하냐 이거예요. 제가 아까 뭐 장동혁이나 김민수 얘기를 하면서 민주당도 비슷한 상황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대통령이 매번 해외 순방 나갈 수도 없고 매번 트럼프를 춤추게 만들 수도 없고 대통령께서 열심히 지지율 끌어올리면은 족구기하고 정대포하고 쌍포로 조져버리면 장동혁이랑 김문수가 하는 짓을 지금 족구기하고 정대포가 하고 있잖아. 그렇게 쌍포로 조져버리면은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대통령은 힘들게 이제 대한민국이 하나 될 수 있도록 국익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똘똘 뭉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림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정청래 맨날 싸움질이나 하고 있으면은 그 정치적 책임은 결국은 대통령이 진다는 거예요. 조현아님, 네 감사드립니다. 아니 정청래가 사고를 치면은 국민들이 볼 때 저 정청래 저거 나쁜 놈이구나. 우리 이재명 대통령 참 불쌍하다. 야당 대표도 안 도와주나. 이렇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핵심 지지층들, 태한욱TV 시청자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근데 정치를 잘 모르는 대다수의 그 국민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정청래가 사고 치면은 아이고 이재명 때문에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연아님도 조연아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응? 결국 대통령이 정치적 책임은 다 지게 된다라는 거야. 아니 우리가 문재인 정부가 망했을 때 유권자들이 이낙연 때문에 망했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결국은 문재인 때문에 망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그게 또 맞는 얘기고. 조연아님 감사드립니다. 그렇잖아. 대통령이 그 당대표 하나 제대로 단속을 못 해가지고 나라꼴이 이 지경이 났는데 그럼 대통령 책임이지. 다 그렇게 생각하지. 그래서 정청래가 사고 치면은 그 책임은 다 대통령한테 돌아오게 돼 있다. 정청래가 사고 치면은 저거 친문이 사고 쳤으니까 조국 지지율만 빠지겠습니까? 민주당 전체 지지율이 빠지는 상황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님이 뭐 해외 순방 과정에서 정대포를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잖아요. 그것도 아주 이례적인 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미국 가는 비행기에서 이제 기자 간담회 하면서 정청래와 나는 다르다. 대통령과 야당 대표는 다를 수밖에 없다. 복만삼님도 방폭파용 뭐 하는 겁니까? 조연아님도 또 감사드리고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도저히 놔두면 안 되겠구나. 이런 이제 결단을 했고 지금 어렵게 지지율을 회복해 놨는데 또 돌아오시자마자 싸움질이 났잖아. 그것도 이제는 국민의힘이랑 싸우는 것도 아니고 우리 내부에서 싸움질이 났어요. 문재인 정부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내부에서 싸움질 하다가 망한 거예요. 윤석열이랑 조국이랑 싸움질 하다가 망하고 이낙연이랑 이재명 대통령이랑 싸우다가 망하고 다 우리 안에서 싸움질 하다가 망한 거야. 생각을 해보면은 국민의힘이 뭐 민주당을 잘 때려가지고 문재인 정부를 잘 때려서 우리가 망한 게 아닙니다. 우리끼리 싸우다 망한 거예요. 결국 윤석열과 조국이 싸우다 망했고 윤석열과 추미애가 싸우다 망하고. 근데 지금 또 그 꼴로 가는 거야 지금 이게. 추미애와 윤석열이 싸우던 걸 정성호와 정청래가 싸우는 구도로 바꿔놓은 거야. 인물만 바꿔놓은 거야. 결국은 우리 국민들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싸움질하는 걸로밖에 안 보여. 이게 저것들이 이제 지들끼리 싸우네. 그럴 거 아니에요. 야당하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또 지들끼리 싸워? 저것들은 지난번 문재인 정권 때도 문재인이 윤석열을 검찰총장 임명하고 누굽니까? 조국을 법무부 장관 임명해가지고 지가 다 임명해놓고 지들끼리 싸움을 붙여놓더니 이번에는 이재명이 당대표로 당대표로 당대표가 아니죠. 이재명이 법무부 장관으로 정성호를 임명을 하고 민주당 당원들이 당대표로 정청래를 만들어서 이제 또 지들끼리 싸워? 푸름선님, 짜왕 카리스마는 구글도 방폭 못 시켜요. 관훈장 이순신 기운 방송이라. 맞아요. 저 이상하게 저는 그런 거 잘 안 되더라고. 권오기님,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일반 유권자들이 볼 때는 그런 상황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이걸. 그래서 제가 뭐 대통령님이 해외 순방 가시기 전부터 그 민주당 지도부에 대해서 제가 좀 비판적으로 말씀을 드렸잖아. 이게 대통령이 직접 나서면 안 돼요, 이거를. 당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고. 최고위원회에서 이현주 최고가 됐건, 누굽니까, 전현희 최고가 됐건, 한준호 최고가 됐건, 둘이 받아야지. 그리고 전현희 최고는 저는 좀 안타까운 게, 본인이 서울시장 출마하고 싶다며. 서울시장을 출마할 거면은 뭔가 좀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능력을 보여줘야 되잖아. 멀뚱멀뚱 쳐다보고 앉아가지고. 신쿵님, 방폭방지 꼬리잡기, 조연아님도 또 감사드립니다. 최고위원들이 뭐 야심도 없어? 당대표가 대통령한테 들이받는데,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른바 친명 정치인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당대표랑 들이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또 대통령한테 부담을 주냐고. 그걸 정리를 못 해가지고 당해서. 자, 오늘 보세요. 자, 대통령님이 이 정도면은, 대놓고 이제 정청래를 디스한 걸로 봐야 돼요. 좀 자중해라. 신쿵님 감사합니다. 이 대통령, 말보다 행동, 결과 앞선 국정 운영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말보다 행동과 결과가 앞서는 국정 운영을 해보고자 한다. 국회도 그랬으면 좋겠다. 오이랑 다육이랑님 역시 감사드리고요.
말만 떠들지 말고 입으로만 개혁하지 말고 행동과 결과를 보여줘라. 내가 그렇게 국가를 운영할 테니까 국회도 그랬으면 좋겠다. 당도 그렇게 따르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말 좀 나불거리고 SNS 좀 그만하고 행동과 결과로 국민들께 인정받고 검증을 받아라. 그만 좀 떠들어라. 정대포 대포 좀 그만 쏴라. 이런 뜻 아닙니까 이게. 의원 여러분께서도 지금이 역사의 변곡점이라 인식을 하고 지금 중요한 역사적 변곡점을 우리가 지나고 있어요. 한미 정상회담 그 결과를 제가 분석해 드리면서도 말씀드렸고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곧 중국을 방문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 오이랑 다육이랑님 계속 릴레이 감사드리고요. 어린 왕자님도 감사드립니다. 조연아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예, 짜오왕 최고 잘 듣고 우리 권당들 현명하게 판단하셔요. 광주인데 현 판세 미치겠습니다. 예. 예. 신쿵님도 감사드리고 오이랑 다육이랑님도 감사드립니다. 아 왜 이렇게 슈퍼챗을 많이 쏴? 아이, 방송을 못하겠잖아.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자, 한반도를 중심으로 세계 질서가 지금 지각 변동을 하고 있는 시대예요. 예? 트럼프가 이재명 대통령을 그렇게 잘 대접을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님이 화술이 뛰어나고 준비를 잘하고 또 훌륭한 인격자고 뭐 이래서 트럼프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매료가 돼서 이재명 대통령을 잘 대접한 것도 있겠죠. 예? 우르사님, 신쿠님 역시 감사드리고요. 근데 그거는 부차적인 거예요. 결정적인 원인은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트럼프가 이거는 시작 전부터 이재명 대통령님이 자신감 있게 밀고 나가면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는 김정은을 지금 안 만나면 큰일 나는 상황이에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거는 시진핑도 마찬가지야. 그리고 시진핑도 김정은 위원장 지금 초청해놓고 뭐 난리치고 있잖아. 전 세계의 중심에 우리가 K컬처만 세계의 중심이 아니에요 지금. 북한은 북한대로 한국은 한국대로 대한민국은 대한민국대로 우리 한민족이 세계의 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는 세계사적 기회가 왔어요 지금. 세계사적 기회가 왔어. 그래서 트럼프도 김정은 위원장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의 손을 잡고 싶어해. 시진핑도 잡고 싶어하고 푸틴도 잡고 싶어해요. 이게 이재명 대통령님이 말하는 자 역사의 변곡점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한반도 안에서 오물딱조물딱 하고 있을 그럴 때가 아닙니다 지금. 뭐 검찰개혁 하긴 해야죠. 그런 거 가지고 오물딱조물딱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치고받고 싸우고 그럴 때가 아니야. 국력을 하나로 모아서 이 세계사적 격변기를 K 이니셔티브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세계의 중심에 우뚝 설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식입니다. 예? 예, 푸름선님, 예, 최평님 5만 방자에도 독자들이 팍팍 밀어주네요. 예, 실버짜왕 가자. 아, 요즘 구독자 잘 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근데 지금 국회에서 하는 짓 보세요. 국민의힘 애들 붙들고 오물딱 조물딱 하고 앉아있잖아. 우리끼리 싸우고 앉아있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전 세계가 지금 한반도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 안에 앉아가지고 그래서 한 분 한 분의 책임이 정말 크다는 생각으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국민 목소리를 작은 하소연까지 들어드리는 소통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지역구 다니면서 국민들 많이 만나라. 네? 조연아님 감사드리고요. 우르사님도 네, 감사드립니다. 국회의원, 단체장, 지방의원들에 대한 평가가 좋으면 국정에 대한 평가도 좋아진다. 국회 역할을 잘해달라는 건 여야 관계를 잘 만들어가는 데 대한 당부도 담겨 있는 것이다. 여야 관계를 잘 만들어달라. MC 툰베리님, 선글라스 끼고 군복 입고 대변인 제치고 직접 잘생긴 얼굴 텔레비에 나오는 실장님 전성시대. 네, 감사드립니다. 이거 대놓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여러분. 정청래는 내란 세력하고는 뭐 악수도 안 하겠다. 국민의힘하고 말도 안 섞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대통령께서 국회에서 역할을 잘해달라는 건 여야 관계를 잘 만들어 달라라는 당부도 담겨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래서 민주당 지도부들 뭐 하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민주당 지도부들이 대체 뭘 하는 거냐. 이거 대통령이 직접 나서가지고 이게 사실 부담스러운 거예요. 응? 대통령이 여당 대표를 대놓고 디스한 거 아니야. 이제 좀 그만하고 그만 싸우고 지금 싸울 때가 아니다. 말보다는 SNS 좀 그만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야 정청래 씨발 SNS 그만하고 입 좀 그만 나불거리고 유튜브 좀 그만 나가고 행동과 결과로 보여줘. 입으로 정치하지 마, 정청래. 그 다음에 야당하고의 관계도 좀 잘 만들어.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왜 계속 싸움질이야, 지지율 떨어지게. 그럴 시간에 국민들 작은 목소리, 작은 하소연까지 잘 들어드리고 한 분 한 분 지역구 다니면서 국민들 좀 많이 만나고, 이 얘기를 대통령이 직접 하신 거예요. 심지어는요, 예, 이거 보세요. 야, 이 정도면은 정청래는 사실은 이거는 그 사퇴해야 돼요. 예? 대통령이 의원들 다 모아놓고 오늘 오찬 간담회 뭐 다 모였잖아, 의원들이. 예? 의원들 다 모인 자리에서 대통령이, 아니 이 말을 못 알아들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 예? 대통령이 대놓고 당대표를 이렇게 이 정도로 디스를 하면은 이거는 저 같으면 자존심 상해서 당대표 사퇴합니다. 예? 사퇴해야죠. 이건 대통령이 대놓고 이거 어린애 다루듯이 가리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정치를 못했으면 이런 얘기를 국회의원들 다 있는 자리에서 당대표한테 강자가 너무 세면 여론 나빠진다. 조용히 성과 내자. 예? 자, 이건 이제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한 얘기예요. 우리가 다수당이기 때문에 강자가 너무 세게 하면 국민 여론이 나빠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찬에 참석했던 여권 관계자가 국회에서 굳이 여야 간 갈등 상황을 만들어서 싸우는 모습을 국민께 보이면 우리가 다수당이라서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을 수 있다. 국회에선 조용히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일의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하지 분쟁화되면 오히려 야당만 좋아진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너무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조용히 일 처리를 해내는 게 중요하다. 대통령 자신도 약속을 일부러 많이 하지 않으려고 한다며 중요한 것은 실제 성과로 드러내는 것이다. 예, 민주당의 한 의원, 대통령이 여당은 조용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을 했다. 시끄러운 해결은 야당의 방식이라는 취지였다. 국민들이 볼 때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니까 평화롭게 해결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으로 들었다. 이 정도까지 해야 됩니까? 예? 그리고 이제 대통령님 뜻하고, 예? 저하고 뜻이 똑같잖아요, 지금. 제가 이거 누차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당대표 선거 때부터 야당은 인파이팅. 그걸 또 우리 박찬대 후보가 그때 썼잖아. 야당은 인파이팅. 여당은 아웃복싱. 근데 이제 민주당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사실 정치적인 안목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여당의 역할, 야당의 역할을 정확히 구분하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가. 박찬대 의원을 뽑았으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지금? 에? 이런 거 가지고 쓸데없는 불협화음이 나고 당이 시끄러워지고 지지율 떨어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냐고. 저는 이거는 우리 당원들이 반성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봐요. 아니 솔직히 정 대표는 잘못한 게 없어. 정 대표가 무슨 잘못이에요? 아니 본인은 싸우겠다 그랬어. 아니 나는 무조건 싸우겠다. 내란 종식하겠다. 나는 악수도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정 대표는 사실은 본인이 약속한 걸 지키고 있는 거예요. 당대표 선거 때 본인이 약속을 한 거야. 그래 원래 하겠다. 자기가 그렇게 공약한 걸 지키고 있는데 공약을 지키는 사람을 욕할 수는 없지 우리가. 예? 잼홀링님 물오른 채평평론 최고. 네 감사합니다. 아니 그러잖아요. 정청래가 나는 저기 당대표가 되면은 야당하고 잘 지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당대표가 되고 나니까 막 싸움질을 해. 그러면 정대표를 욕할 수 있죠. 근데 정대표를 욕하면 안 된다는 게 정대표는 당대표 선거 내내 초지일간 싸우겠다고 그랬어. 초지일간 싸우겠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 매일 맑은 날님. 예. 대통령과 한 몸이라고 사기쳤잖아요.
아니 그것도 아니 사기친 거 모릅니까? 아 알았어야지. 당원들이 관심이 없으니까 그게 사기인지 진짜인지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박찬대랑 정청래랑 그냥 친구다. 이 사람이 해도 되고 저 사람이 해도 되고 그냥 김어준하고 최욱이한테 뇌를 맡겨놓고 사니까 걔네들이 하는 말은 다 무슨 진리인 줄 알고 본인이 생각을 안 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뭐 정 대표도 욕을 먹어야 되겠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우리 당원들의 책임이다라는 거예요. 당원들의 책임. 정 대표 욕하기 전에 반성을 해야 돼요. 우리 당원들부터. 아 우리는 정 대표 안 찍었으니까, 우리는 박찬대 찍었으니까 반성을 안 해도 된다. 아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아 제가 부족하니까 저는 당대표 선거 끝나고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제가 10만 유튜버 되겠다. 다음 당대표 선거 때까지. 내가 부족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김어준의 10분의 1만 됐어도 내가 박찬대가 당대표 됐을 거 아니냐. 각자 반성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누구 욕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냐고. 그래서 당원들부터 반성을 해야 돼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는. 한 달도 채 안 돼가지고 이렇게 돼버린 거잖아. 한 달도 채 안 돼서 대통령이 직접 나와가지고 당대표를 훈계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되냐고. 창피한 거지. 이거는 창피한 거예요. 집권 초기에. 집권 말기에 가가지고 야 이제 차기 무슨 대권을 노리는 차기 주자가 대통령이 인기가 없어가지고 나는 대통령하고 선을 그어야 돼. 뭐 한동훈이나 윤석열처럼 그래가지고 싸움이 난 거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것도 아니고 집권 초기에 지금 대통령 당선된 지 석 달도 안 됐어요. 아직 석 달도 안 됐는데 당대표와 대통령 사이에 이런 견해 차이가 발생해가지고 이런 말까지 지금 공론화가 돼버리는 후루리르님. 쩔레는 지방 공천만 관심 있어. 다른 건 관심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장동혁이랑 똑같다니까요. 전환길이랑 똑같아. 김어준이 전환길이고 정청래가 장동혁이에요. 지들 밥그릇만 챙기면 되는 거야. 얘네들은 나라 걱정 같은 거 안 하는 거야 지금. 재집권 이런 걱정 안 하는 거예요. 말로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뭐 노력을 하겠다 그러는데 사사건건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는 짓만 하잖아요. 사사건건 그러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자 오늘 그 대통령과 오찬을 했던 민주당 의원들이 이렇게 투샷을 찍고 SNS에 이제 글을 많이 올리고 있어요. 박선원 의원이 이제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청와대 오찬 행사가 있었습니다. 정기국회를 앞두고 조용히 성과를 내달라 당부하셨습니다. 라는. 이제 확인이 된 거죠. 아까 이제 익명으로 인터뷰한 내용이어가지고, 확인이 안 됐는데, 똑같은 얘기를 했잖아요. 조용히 성과를 내달라고 당부하셨다. 박선원 의원이.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런 말씀 하신 거는 확인이 된 거죠, 이제. 그러면은 박선원 의원도 뭐 당 지도부는 아니지만 그 뉴스공장만 쫓아다니면서 본인 얼굴 팔려고 그런 것만 하지 말고 좀 당이 좀 똑바로 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야 될 거 아닙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160명이 이거 지금 왜 이러냐? 최고위원회 매주 회의하면 뭐예요? 당대표한테 요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좀 자제하자 좀. 대통령한테 부담 주지 말자. 그리고 여당 대표하고 악수를 안 하고 지금 대통령은 여야 대표 회담을 하자고 제안을 하셨는데 아니 뭐 악수도 안 한다 이런 얘기를 해버리면은 그 뭐 여당이 지금 대통령을 이렇게 도와주는 거냐 발목 잡는 거냐 이런 얘기를 민주당 의원들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그 페이스북에 글 하나 쓰는 사람이 없어. 응? 아이고 민주당 당대표 이러면 안 된다라고 그래도 누가 하나 써야 될 거 아니야. 그 눈치 보는 거야? 참 민주당은 진짜 인물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제가 볼 때는 그 어려운 시기가 와야 진가가 확인이 되는 거예요. 응? 진가가 확인이 되는 거야. 이거 민주당이 이렇게 인물이 없습니까? 그 정 대표랑 한번 들이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그럼 대통령이 이런 말을 나서서 해야 돼.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더 열받는, 지금부터 이제 더 열받는 상황을 말씀 좀 드릴게요. 이렇게 대통령이 이제 오찬에서 하신 말씀이 이제 보도가 나오자마자 정청래가 장문의 글을 썼어요. SNS에. 이제 대포라고 하기도 싫어 이제는. 장문의 글을 썼습니다.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하자마자. 자, 그 글 내용이 뭐냐면요. 이거 보세요.
페이스북에 대통령께서 요거 전에 강유정 대변인이 대통령께서 이제 국무회의에서 하신 말씀을 브리핑을 했는데 이 내용을 보고 요걸 또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조연아님 감사드립니다. 자, 먼저 영상을 보고 가겠습니다. 예, 대변인님 취재 편의점 장윤선 기자입니다.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오늘 오전에 이문정 동부지검장이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실 주최의 검찰개혁 토론회에 참석해서 검찰개혁 오적을 거론을 했습니다. 이 가운데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진수 법무부 차관 등 5명을 지적을 했는데요. 문재인 정부 때처럼 또 실패한 검찰개혁을 할 수는 없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관련해서 사실은 현직 검사장이 정치인 토론회에 나와서 검찰개혁 오적이라고 해서 실명을 비판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인데 관련한 대통령실 입장 어떤 건지 여쭙고요. 또 하나는 지금 김건희 여사에게 금 거북이 10돈을 전달해서 매관 매직 의혹을 받고 있는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있습니다. 이분이 지금 국회 출석 앞두고 돌연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분도 그렇고 지금 독립기념관장의 문제도 매우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어떤 입장인지 궁금합니다. 네, 첫 번째 검찰개혁 관련해서는 한번 좀 반복적인 입장일 수 있겠습니다만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검찰개혁은 일종의 보여주기식은 안 된다라는 표현을 오늘 국무회의에서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안을 도출해야 되고 말 그대로 서로 다른 생각이 있다면 토론의 문화를 장착해서 어떤 부분이 대안이 되고 있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더 합리적이고 그리고 국민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는 검찰개혁안을 마련해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면 어떤 명명이라기보다 네이밍보다는 대안과 함께 좀 공개적인 토론회 장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어떤 면이 검찰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대안을 내놓는 게 좋지 않을까. 대통령은 충분히 요거는 심지어 당신이 주재할 수도 있다라고 이게 아까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개혁에 대해서 충분히 열린 자세로 토론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배용 네, 여기까지만 일단 보시겠어요. 예. 오늘 이문정 검사가 조국혁신당에서 주최하는 토론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게 지검장이 그러니까 검찰 간부죠. 간부가 이런 당 행사에 이제 참석을 해서 정치적인 발언을 해도 되는 것인지, 저는 그것도 참 의아하고, 근데 아무튼 뭐 참석을 했어요. 그 이재명 대통령 덕에, 검찰 천덕꾸리기 신세였던 사람을 영전까지 시켜줬는데 이거 대놓고 지금 대통령을 이거는 저격하는 말로는 검찰개혁 오적이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속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광수, 봉욱, 이진수, 성상원, 노만석 이 사람들이 검찰개혁 오적이라는 거예요. 이 오적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속이고 가스라이팅을 해가지고 검찰 개혁을 막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아니 오광수 변호사는 왜 무슨 근거로 영향력이 있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을 가스라이팅을 한다는 거예요? 오광수 지금 변호사가 민정수석입니까? 아니 민정수석을 하루라도 했어요? 우르사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아닌가요? 저도 그런 것 같은데. 그리고 봉욱 민정수석 블랙하우스 보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텐데 원래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됐던 사람이, 그러니까 조국이 검찰총장 후보로 추천했던 사람이 봉욱이에요. 그 사람을 민정수석으로 지금 임명을 했는데
그 검찰개혁 오적이야? 그리고 다 떠나서요. 아니 대통령이 그러니까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랑 정성호 법무장관이 바보입니까? 에? 세상에 임은정은 뭐 그냥 세상 만사 검찰을 완전히 현미경으로 꿰뚫어 보고 있는 사람이고 이재명이랑 정성호는 바보여가지고 저 5명한테 가스라이팅 당하는 사람이에요? 에? 아니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고시 법률가 아닙니까? 사법고시 통과 못했어요? 정성호 의원은 변호사 아닙니까? 정성호 장관은? 아니 새까만 후배 아니에요 진짜. 뭐 검찰이 변호사만 했기 때문에 검찰에 대해서는 뭐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정치를 해왔잖아. 에? 아니 새까만 후배가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을 무시를 하는 거야 지금 저거는. 그 대통령이나 정성호 장관이나 둘 다 변호사인데 아는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검찰개혁 오적한테 가스라이팅 당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아니 닦아놓고 아니 저는 우리나라 참 민주당 지지자들도 웃깁니다. 제가 볼 때는. 아니 임은정 검사건 누굽니까 저기 박은정 의원이건 그 다음에 최강욱이건 또 누구 있어요? 조국이건 이 사람들 다 문재인 정부 때 검찰개혁 실패한 패잔병들이잖아. 윤석열 하나를 감당을 못해갖고 죽도록 쳐맞고 본인들 패가 망신한 사람들이 이 패잔병들이에요. 아니 검찰개혁에 실패한 패잔병들 얘기는 뭐가 대단한 것처럼 막 떠받들면서 유튜브 나오면 뭐 대단한 거야? 아니 얘네들은 다 패잔병이잖아. 실패자들이에요 실패자들. 아니 실패자들 얘기하는 게 다 무조건 맞대. 얘네들은 다 실패한 애들 얘기를 왜 들어?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더 잘하겠습니까? 임은정 검사나 이거 말하는 내가 웃기네. 예, 박은정 의원이나 조국이 검찰개혁을 더 잘하겠습니까? 정성호 의원이 검찰 내부에 대해서 속속들이 잘할까요? 조국이가 더 잘할까요? 조국이 사법고시 봤어? 조국이 변호사라도 해봤어요? 법정에서 변론이라도 한번 해봤어? 조국? 뭘 하냐고. 그리고 다 떠나서 저는 이제 아까 강유정 대변인도 그 얘기를 하는데 낙인 찍기를 하면 안 된다. 검찰개혁 오적 이게 뭡니까? 저 사람들이 지금 검찰개혁을 방해를 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있어요? 오광수건, 봉욱이건, 이진숙이건 본인 뇌피셜 말고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검찰개혁을 저지하고 있는 막고 있다라는 무슨 어디 녹취록이라도 하나 있냐고. 아무 증거 없이 뇌피셜로 인주님 와 현실 팩트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무 증거 없이 무슨 오적 이래갖고 막 낙인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이 임명한 민정수석과 법무부 간부들 검찰 간부들을 오적이라고 얘기를 하면 오적을 임명한 사람은 뭐가 됩니까?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이 다 임명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검찰개혁을 막는 사람이 되잖아.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장관이 검찰개혁을 막고 있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 이거는. 아니 개혁을 막는 오적을 임명한 사람이 더 책임이 있는 거지. 윤석열이 무슨 죄예요?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문재인 죄지. 조국이 무슨 죄야?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 문재인 죄지. 똑같은 거 아닙니까? 정성호가 무슨 죄예요? 정성호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 이재명이 죄인 거잖아. 봉욱이 무슨 죄야? 봉욱을 민정수석으로 임명한 이재명의 죄인 거지. 말 같은 소리를 해야죠. 이게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식으로 사실관계도 팩트도 없어요. 나왔으면 팩트를 얘기를 해야지. 봉욱이 이러이러한 일을 해서 검찰개혁을 막았다 라는 증거를 내놔야 될 거 아니야. 증거를 안 내놓고 마녀사냥을 하는 건 이건 뭡니까? 이름 하나 딱 거론해가지고 거기다가 오적이니 이런 말을 쓰고
이거는 마녀사냥이에요, 여러분. 다 떠나서. 어? 정신들 차려요. 야, 이 문조털 빠들아. 여기도 지금 몇 명 와 있는 것 같아. 좀 정신을 좀 차리고 살아. 네가 너한테 이 새끼야. 아까 뭐 있던데? 예, 그거 찾아야 되는데. 문조털이 하나 있어요. 아이씨, 그거 찾을 시간 없어. 바빠. 조국이 검찰개혁의 일적입니다. 일적. 제가 볼 때는. 그 조국이 검찰개혁의 일적이야. 왜 그러냐고? 몰라. 내가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박은정, 최강욱, 조국, 정청래, 민영배, 검찰개혁 5적입니다. 검찰개혁 5적은 아니고, 국민주권정보 5적. 제 말 틀려요? 조국, 박은정, 최강욱, 정청래, 민영배, 국민주권정보 5적. 이재명 정보 5적. 무슨 근거로 이런 얘기 하냐고? 그냥 내 기분이 그래. 이런 얘기 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지금? 아니, 봉욱이 뭘 했는데, 지금? 오광수가 뭘 했는데요? 오광수가 뭘 했는데, 오광수가? 뭘 했는지 얘기를 해보라고! 여기 와가지고, 이문정 지금 편드는 사람들, 하나라도 근거를 얘기해봐요, 근거를. 제가 국민주권정보 5적은 근거를 댈 수가 있어요. 다 근거를 댈 수 있어. 자, 정청래 싸움질하고 다니면서 트러블 메이커여서 대통령 지지율 떨어뜨리고 있죠. 그죠? 이재명 정부의 적지를 하고 있잖아. 그 대통령이 오죽하면은 싸우지 말라고 얘기까지 했어. 맞죠? 정청래? 나는 근거가 있어. 조국 기껏 사면해줬더니 정치질하고 돌아다니면서 된장찌개 끓여 먹고 대통령 등 뒤에다 칼 찍고 호남 가가지고 자기 정치하고 있어. 박은정, 대통령의 검찰개혁, 검찰 인사에 사사건건 시비 걸면서 발목 잡고 있어요. 최강욱, 민주당 감투 쓰고 조국 혁신당이랑 유튜브 돌아다니면서 조국 선거운동하고 있어요. 응? 그 다음 한 명 누구죠? 까먹었네. 민영배! KBS에 검찰개혁안 흘려가지고 시끄럽게 만들고 정성호 장관이 의견 한번 낸 거 가지고 뭐 도가지라 치다고 싸움질 벌리고 다 맞잖아. 나는 근거가 다 있잖아. 국민주권정보 5적이라니까? 자, 그렇고요. 자, 아까 그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예, 강유정 대변인이 무슨 중요한 얘기를 했느냐. 대통령이 직접 토론을 주재해서라도 토론을 하자. 정성호 장관이 얘기를 했다가 완전히 무슨 수박으로 몰려가지고 검찰 개혁을 막는 적폐 세력으로 몰려가지고 지금 난도질 당하고 있잖아요. 푸름선님, 쌍방울 자매, 은방울 자매 이런 건 안 바랬는데 우쭈쭈 털공장에 플러팅 당한 검사장님 마약 수사 무마 사건 캘 생각은 안 하지. 그 실력이나 보여줘요. 본인 수사나 잘해가지고. 정치질하고 다니지 말고 검사가 검사는 수사로 말하는 거야. 응? 정치인은 국회의원은 입법으로 말하는 거고 가서 수사를 잘하란 말이야. 성과를 가지고 와. 최은순이 멱살을 자꾸 끌고 오라고. 우르사님, 이문정 검찰의 언더커버 아닐까 의심됩니다. 자,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정성호 장관이 그 좀 토론을 하자. 그리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 나는 그런 의견들을 전달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민주당 쪽에 전달을 했어. 근데 민주당에서 지금 하는 짓 보세요. 당정 협의회도 안 하고 뭐 서면으로 대체하겠다. 개소리하고. 무조건 9월 25일까지 간다. 그리고 이 얘기는 이미 대통령이 당 지도부하고 만찬을 하면서 얘기를 한 얘기고 합의가 된 얘기예요. 자, 추석 전에 원래 합의 내용은 이거야. 이거 정청래가 사기친 게 이제 확인이 된 거예요. 무슨 사기를 쳤냐면은 대통령 만나가지고 합의를 했어. 그래서 뭐 대통령한테 고맙다고 뭐 SNS에 글을 썼어요. 정청래가. 그런데 박수현 대변인이 브리핑하는 내용은 뭐였냐면은 추석 전까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1단계로 그리고 단계별로 해결한다. 이게 합의 아니에요. 그러니까 추석 전까지 대통령이 좀 양보를 해서 충분히 논의를 하자. 이렇게 대통령 의견이었는데 그걸 양보를 해가지고 그럼 추석 전까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마련을 하자. 마련을 하자라는 건 발의도 아니에요. 안을 확정하자. 민주당 안을 확정을 하고
그 다음에 발의는 뭐 추석 지나서 하자. 이게 대통령과 민주당의 합의 사항이었는데 이걸 정청래가 또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사기를 칩니다. 대통령께서 9월 25일까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걸로 9월 25일 날 뭐 양해를 해주셨다. 그 대통령께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개소리인 게 확인이 된 것이 강희정 대변인이 지금 한 얘기는 충분히 토론해야 된다. 그래서 토론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직접 토론을 주재하겠다고까지 얘기를 했어. 자, 이렇게 되면은요, 대통령이 토론을 하라고 그랬어. 그런데도 안 해, 지금. 정성호 장관이 토론하자고 그러니까 정성호 죽일 놈, 검찰개혁을 막는 적폐, 그러고 막 난리를 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화가 난 거지, 지금. 화가 나서, 야, 그럼 내가 직접 할게. 내가 토론 주재할 테니까 다 모여. 너 박은정, 조국, 뭐, 임은정, 그 다음에 뭐, 정성호, 뭐, 조상호, 다 모여. 다 모여. 내가 주재를 할게. 토론을 해.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9월 25일까지 입법이 안 돼요, 지금. 당연히 안 되지. 토론을 뭐 지금 당장 모여서 내일 해요? 25일까지 토론이 입법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 다음 주에 발의를 하겠다고 지금 민주당에선 그러고 있는데 다음 주에 발의를 할 수가 없죠. 토론을 해야 되니까 지금 대통령이 직접 나서가지고 토론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 안 할 수가 없잖아. 지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도 쌩 깐다고? 정청래? 저는 탄핵이에요. 뭐 탄핵 제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정청래 이거 사퇴해야 됩니다. 최고위원들이 다 사표 내야 돼요. 대통령이 직접 얘기를 한 거 아니야. 토론을 하라고. 안 되면은 토론 안 하면 내가 직접 주재를 하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안 해. 안 해? 그러면은 당대표 불신임 해야지. 최고위원들 뭐하고 앉아있어요. 다 사퇴해야지. 당청대 원팀을 가자고 그러는데 대통령의 요청사항을 완전히 무시하는 당대표가 이게 야당이지 여당입니까? 그리고 정청래가 자 우리 당원들한테 사기질 친 게 다 확인이 된 거예요. 이재명이 정청래고 정청래가 이재명이고 정청래와 이재명은 한 몸이고 개소리 했는데 지금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도 토론을 안 하고 그냥 밀어붙이겠다고? 응? 아니 이거를 만세 부르는 새끼들은 뭐하는 새끼들입니까? 이 문조털레 새끼들. 가가지고 문재인하고 조국이나 빠로 조국혁신당으로 가든지 왜 민주당에 나서가지고 겉으로는 명팔이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발목을 잡냐고. 제가 오늘 아주 단단히 화가 났는데 그 이유는 이 글 때문에 그래요. 네. 정청래 페달 안 밟으면 쓰러져. 이 대통령 토론해라. 아까 이제 이 대통령이 토론하자. 내가 직접 주재를 해서라도 토론을 하겠다.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 그럼 당대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우리가 충분히 의견을 소통을 해서 좋은 안으로 만들어 가자.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응? 그런데 페이스북에 바로 이런 글을 올렸어요. 개혁을 제때 못하면 페달을 밟지 않아 쓰러지는 자전거처럼 개혁 대상도 주체도 쓰러진다. 개혁을 못하면 소수 기득권이 이익을 보고 개혁을 하면 다수가 이익이다. 장시간 논의돼 왔던 검찰개혁, 언론개혁, 세법개혁의 과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개혁의 시대적 상징이 됐다. 더 중요한 것은 타이밍, 시기다. 개혁의 시기를 놓치면 반드시 반개혁 세력의 저항이 제2의 밀물처럼 밀려온다. 그래서 폭풍처럼 정광석화처럼 해치우자고 주장하는 것이다. 개혁의 자전거가 쓰러지지 않고 쌩쌩 달릴 수 있도록 개혁의 페달을 힘차게 밟아야 한다. 추석 전에 끝내야 된다. 이런 개새끼가 있습니까? 저는 이제 당대표라고도 얘기하기가 싫어요. 그렇게 명팔이를 해놓고 대통령이 토론하자고 직접 주재까지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바로 페이스북에 이따위 글을 썼어요. 이따위 글을 추석 전에 끝내겠다고. 추석 전에 안 끝나면 큰일 납니까? 아니 이게 무슨 친명이에요. 아니 대통령 얘기를 귀등으로도 안 듣는 거 아니야 이게. 이런 개새끼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당대표 선거할 때는 명팔이 해가지고 유권자들 현혹시켜놓고 이제 와가지고 지가 당대표 되고 나니까 이따위로 한다고?
황사랑님 모두 이문정 페북 가서 비판글 남기세요. 이문정 저 여자도 그 전부터 좀 그랬어요. 정청래 법사위 때 와서 하는 짓거리랑 보니까 이것들이 패거리 만들어가지고 이거는 쿠데타예요, 여러분. 쿠데타야. 당원들에 대한 쿠데타예요. 왜? 국민 주권 정당으로, 당원 주권 정당으로 가겠다 그랬어. 당원들의 뜻은 뭡니까? 당정대가 하나 돼서 국민 주권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협력을 해달라는 거 아니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잘 여당이 뒷받침을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근데 대통령이 국회의원들 다 모아놓고 심지어는 대통령실에서 브리핑까지 해가지고 심지어 대통령이 직접 토론을 주재하겠다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추석 전에 끝내야 된다고. 이제 추석 전에 끝내는 게 가능한 상황이에요? 정광석화처럼 해치우자고? 오늘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정청래가 이제부터 뭐 저는 당대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원들을 속여가지고 당원들한테 사기친 사람이 어떻게 당대표가 됩니까? 저는 이제 당대표도 안 해요. 이거는 문조털, 머슴이지, 이게. 문재인 머슴이지, 무슨 당대표입니까? 당원들도 무시하고, 대통령도 무시하고, 다 지멋대로 하자는 거예요? 아니, 지금 대통령이 요구하는 상황이, 지금 뭐 당에 있는 검찰 개혁 법안을 다 들러엎자는 얘기야? 그리고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충분히 이거 누구 말이 맞다라고 딱 손을 들어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인주님, 아우 대통령 불쌍해. 그렇게 된 이유는 우리 당원들의 책임이 크다는 거야. 저는 우리가 투표를 잘했어야지. 대통령의 요청 사항은 이겁니다. 충분히 시간을 갖고 토론을 해서 더 좋은 검찰개혁안을 만들자. 푸름선님, 쩔레 찬대와 이잼 자전거 슬쩍 쓰네. 우표에 긁혔나. 잼통 앞에서 넌 호랑이 토끼잖아. 맞짱 뜨면 깨갱이지. 이게 너무 화가 나네요. 당원들한테 사기치고 대통령한테도 사기치고. 정도님,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망할 일이 생긴다면 문조털레강과 그 지지자들 때문일 것. 정신 차려라. 아니, 대통령이 요구하는 게 뭐 민주당에서 만든 개혁안을 다 들러엎자는 것도 아니고, 야, 좀 더 시간을 가지고 토론을 해서 더 좋은 안을 만들자라는 게 지금 의견이잖아요. 그럼 모여서 토론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갖고 좀 늦어질 수 있어요. 근데 정청래는 추석 전에 검찰을 해체시키겠다라고 공약을 했으니 본인이 좀 민망할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 당원들이 그걸 양해를 못 하겠냐고. 대통령이 요청을 해가지고, 야, 우리가 충분히 토론한 이후에 입법을 하자. 그래서 추석 이후에 검찰개혁 법안이 입법이 된다. 라고 해서, 야, 이 정청래 너 당대표 선거 때 추석 전에 끝낸다더니, 정광석화처럼 끝낸다더니, 왜 안 끝내냐? 너 약속을 안 지켰다. 당장 물러나라. 이러겠습니까? 대통령이 요청한 건데? 아니, 추석 전에 끝내면 안 되는, 추석 전에 꼭 끝내야 되는 그런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딱 이유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정청래, 와, 약속 잘 지켰다. 자기 정치하려고 대통령 말도 안 듣고 지 혼자 폭주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것도 다른 당이랑 손잡고. 저는 만약에 그 민주당 의원들도 지금 정신 잘 차려야 됩니다. 대통령의 요청사항을 당대표가 거부를 하면은 저는 최고위원회에서 결단을 해야 된다고 봐요. 결단을 해야 돼. 만약에 대통령이 요구한 대로 충분한 토론을 거치지 않으면은 우리 다 사퇴하겠다. 무슨 정광석화처럼 끝냅니까? 정광석화처럼 끝내긴. 개혁이, 본인도 그런 얘기를 했던데 오늘 그 워크숍에서. 그러니까 정치 공부도 안 해가지고 정치도 잘 몰라요. 본인 입으로 그런 얘기했어. 개혁이 혁명보다 더 힘들다. 그 이유가 뭔지 압니까? 개혁이 혁명보다 더 힘든 이유는요, 혁명은 정광석화처럼 하는 거예요. 폭풍처럼, 본인이 얘기한 대로 폭풍처럼 몰아쳐서 정광석화처럼 반동 세력들을 단두대 위에다가 프랑스 대혁명 때처럼
하루에 수십 명씩 모가지 댕강댕강 날리면서 깔끔하게 정리하고 가는 게 혁명이야. 그러니까 혁명은 편해. 그냥 갖다 다 모가지 날리면 돼. 자, 개혁은 그게 힘들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치밀하게 준비하고 반격의 여지 없이 깔끔하고 완벽하게 준비를 못하면은 반격을 당하기 때문에 개혁이 더 힘든 거예요. 정광석화처럼 할 거면 혁명을 했어야지. 본인이 쇠파이프 들고 화염병 들고 미 대사관 넘어가 빨리. 혁명하고 싶으면. 민주혁명당입니까 여기가? 정광석화처럼 빨리 해치우자는 주장을 계속 고집하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아, 본인 공약 지키려고. 본인 잘한다는 얘기 듣고 싶어서. 무식이 그냥 막 줄줄 흐릅니다. 제가 오늘 그래 페이스북에다 글도 썼어요. 자전거 비유를 하길래 자전거가 페달을 멈추면은 자전거가 쓰러집니까? 그 자전거 못하는 애들이라 그런 거죠. 자전거 달리다가 페달을 멈추면 쓰러져요? 솔직히 얘기해서? 아니 그럼 아무도 자전거 타면 못 내리게? 못 쓰게? 자전거 타다가 페달 안 밟으면 왜 쓰러집니까? 말 같은 소리를 해야죠. 비유를 해도 정확히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무튼 예, 자전거를 페달을 안 밟으면 자전거가 멈추는 거죠. 멈추는 거예요. 자전거가 쓰러지는 게 아니고 자전거가 멈추는 겁니다. 그런데 더 위험한 건 뭐냐, 자전거에 브레이크가 없으면 사고 나는 거예요. 지금 정청래는 브레이크 없이 페달을 밟고 앉아 있잖아.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러다가 되치기 당하면 누가 책임질 건데?